윤석열 정부의 이렇게 무모한 국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왜 상대적인 효과를 못 얻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갤럽 조사라든가. 근데 사실 여론조사는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번 총선 때도 우리 민주당이 또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질 거로, 그것도 크게 질 걸로 예상됐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했던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많이 달랐고요. 오히려 우리는 내부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세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여론조사의 기법이라든가 내용은 중요한데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신과 민심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정치 이력이지만 지금 보게 되니까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원 수가 뭐 거의 한 500여만 명, 그 다음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투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이 한 12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심과 민심에 큰 괴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콘크리트 같은 보수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지지를 하기를 표현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민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임계치에 달았을 때 일어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생각이 듭니다.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야당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야당이 잘하는 것은 야당의 지지자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리고 야당이 못하는 것은 사실은 여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 여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잘 조화시켜서 꿋꿋하게 우리 얘기를 따박따박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지지율이 우리 당내에서 한 90% 정도 몰리는 것에 가장 큰 기여자는 앞으로는 당원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헌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역사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실망하는데 야당 지지자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염려가 많습니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정치인으로서 비록 야당 정치인이지만 이런 거를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에 상당한 부담은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영수회담과 상설 여야정 협의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처럼 모르쇠로 참사도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70년 동안 이룩해온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 그 결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90%에 이르고 있는 이 부분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중하다. 마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장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경향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태평성대이고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잘 나간다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현재 검증되고 지지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김두관 우리 후보도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선배이지만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지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우리 민주당의 위기는 아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도 늘 하는 말이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은 힘들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민주당이 많은 정치 지도자급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김경수 지사 사면도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예정해 놓은 시간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혜영 혁신위 아무래도 지금 당의 현실과 그다음에 당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민주당의 미래를 얘기할 때 이재식을 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기존의 민주당 어떤 주류 세력들과 주류 조직들과는 성격도 많이 다르고
좀 낯선 조직이라는 평 때문에 이러저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민주 혁신회의에 대한 당내 어떤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냐를 먼저 여쭤보는 것보다 박원내 대표께서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조직, 어떤 성격의 조직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우리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거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한 날로부터 올해 딱 15년 정도 했거든요.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참석하고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 얘기를 듣고서 나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못 살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왕성하게 일하던 개혁 회계사였던 제가 시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이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이 수단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니까 그게 2009년 지금 2024년이니까 15년이 된다 있죠. 그래서 시민이 되고자 하는 방법이 뭔가 해서 막 시민사회단체를 쫓아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사람들의 사회인식 문제는 무엇인가 기자들도 만나고 여태까지는 비즈니스 중심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부터는 공동체에 관심 있는 사람 중심으로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뜻인 정치에 들어오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인가 해서 바깥에서 찾았는데요. 어느 날 우리 당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당의 권리당원 포함해서 수가 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저는 큰 규모의 시민단체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고 정치를 해라라고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한테 지시를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 결정은 바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 이 부분이 몸으로는 잘 못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기득권자잖아요. 정치 기득권자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 당원들에 비해서. 심지어 원외 지역위원장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국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대변혁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민주 혁신회의가 거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당원 조직 중에 일부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 중심으로 아니면 최고위원회 중심으로 아니면 당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 깨어있는 작은 당원들의 힘으로써 당을 이끌어가겠다. 후보도 우리가 선택하겠다. 최고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평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비판도 나름 일리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반박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전당대회가 이틀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라 지금 대표 대행을 하고 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가부라든가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나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정치 엘리트인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어쩌면 갈등과 도전 그리고 해결을 위한 시행착오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90%의 지지를 나오는 것은 비상한 상황에 똘똘 뭉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혁신회의라 그랬고 당원들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대중정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저러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이 맞으면 흥할 것이고 그 방향이 맞지 않으면 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희 정당 말진 시절에 김대중 총재 그리고 그 당시 훈웅 김상현 도전자 그다음에 정재철 그래가지고 결과를 보면 보통
당의 주류, 비주류, 한 30% 정도의 어떤 공간이 있는, 에, 당의 이런 모습이 일반적이었다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상한 상황이라고 그러고, 그 결과가 이제 흥하냐, 나중에 한번 어떤 이제 이 흐름을 타고 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 전당대회 그 내부에서 하면서 정봉주 후보라든지 김두관 후보가 안병희, 호가위, 명팔이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좀 범위를 넓혀서 여의도 정치 언어가 물론 최근에 진영 간 대결과 이런 증오 이런 것들이 증폭돼서 그렇지만 언어가 너무 요즘은 이거 하루하루 이게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상임위에서 살인자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했는데 이런 거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고 그 과정이나 어떤 맥락이 다 있겠지만 그런 거는 서로 넘지 않아도 좋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럴 먼저 일당이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거스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불쾌하셨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외모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순한 편인데 소리 지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두 번 한번 좀 심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국민 앞에서 이렇게 나대시면 안 된다. 나대면 안 된다라는 말 하나.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막 끼어들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 다무세요라고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짢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른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국민들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태어나지 얘기되고 있는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집니다.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송석준 의원께서 진입하셔서 발언하는 중에 전현희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자기한테 책임이 있냐고 얘기하는 부분을 사실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됐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대중 총재 시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사저 문제 이거 한 피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내각 문제가 큰 논란 일으켰습니다.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정부와 서울시가 세금으로 매입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살리자고 하는 제안도 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평소에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강뿌리 역사라고 강조했는데 이 동교동 사저 매각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사실 내용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신문 보도를 보고서 알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사저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사과드립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사죄를 내놓고라도 그것을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민주당도 사저를 회수해서 기념할 수 있는 일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 사저에 가끔 가서 기대 회견이라든가 내용을 듣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는 했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송구하고요.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